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와 함께 주목해볼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이네요.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49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별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네, 침체가 네.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또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리가 예.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다녀본 그 중개업소들을 좀 둘러다보면 네.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매도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좀 매수 문의는 좀 끊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전국도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실물 경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 더불어서 이제 엊그제 그 연준의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여전히 우리 기준금리가 또 대출 이자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예. 당분간은 좀 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경매로 나온 거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 입주권도 경매로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입주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중에 네. 입주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네.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제 아파트에서 아. 조합원이 이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 나온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 매매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서초, 강남, 이를테면 용산, 그다음에 송파, 예. 4개 구역이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예. 조합원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 예외가 뭐냐면 금융기관, 즉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재건축 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는 낙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이를테면 그 신반포 제4차 재건축 정비 사업에 예. 메이플 자이의 24평형 아파트가 입주권이 이제 이번에 경매로 나온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아파트가 나왔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낙찰자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보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합이나 구청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요 아파트가 이제 그 메이플자이가 백구동 1804호가 경매로 나온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네. 기본적으로 실제 낙찰가는 2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3, 4억 정도 한다면 실제로는 31억 원에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원 펜타스인가요? 이제 거기가 이를테면 평당 2억 원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었었는데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평당 1억 원을 무조건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평형인데 거의 뭐 한 31억 실 낙찰가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를테면 강남 상부를 가보면 웬만하면 뭐 20억, 30억, 40억, 20억짜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거기를 제한 나머지 지역을 가면은 지금은 뭐 한 7, 8억, 10억짜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같은 나라인가가 약간 좀 궁금할 정도로 차이가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입주권은 아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그 조합원을 승계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조합원이 가지는 뭐 추가 분담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럼 이게 낙찰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추가 분담금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예.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첫 번째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한다면 좋은데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주권을 선호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분이 있고 일반 분양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는 것은 확률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입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100% 이를테면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추가 분담금만 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일단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나 또는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쯤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실제로 강남 3구나 또는 뭐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녀왔던 노원구나 이를테면 뭐 금천구나 강북구 제가 직접 다녀온 곳들은 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공사비가 예. 엄청나게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이를테면 우리가 한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강남처럼 글쎄. 30억, 40억이 가야 네. 매력적인데 네. 시세가 12억, 13억 간다라고 한다면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추가 분담금이 얼마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략적으로 나왔는데요. 계략적으로. 지금 이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예, 근데 거기에서 뭐 크게 통상은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옛날하고는 재개발이 다르네. 옛날에는 재개발만 되면은 뭐 완전 남는 장사처럼 생각했는데 입주자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 시세에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곳들만 자신 있는 다 하는 곳들만 것이고 하는 자신이 것이고. 없다면 조심스럽다. 근데 교수님 이거 뭐 그렇게 막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뭐 역대급 하락장이 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고 경매 매물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진짜 안 좋다는 얘기인데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제 뭐 투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나마 싸게 알짜를 또 선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 달부터 사실 좀 하락을 하다가 네. 요즘에 좀 그 가팔라지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락폭이 가팔라졌다고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그 일단 경기도의 그 아파트 네. 경매 예정 물건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남양주, 그다음에 2등이 고양시, 3등이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건씩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매물이 급증하는 것은 그로부터 거의 뭐 한 10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올 6월 달, 7월 달에는 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물이 또 많아야 네. 또 고르는 맛도 글쎄요.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네. 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현장에 가보면 사실 아파트도 많습니다만 사실 2번, 3번 유찰된 지산과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좋지만 반값 이하로 나온 지상과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경매로 낙찰받기에 좋은 시장은 딱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고 남들이 관망할 때 오히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지산하는 게 저 지식산업센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거?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은 많죠. 거죠. 몇 군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곳곳에 많죠. 많이 있다. 곳곳에. 네. 저거 해가지고 누가 돈 벌었습니까? 실제로 좀 아쉽습니다만 시행자들만 시행자들만. 시행자들만 좀 돈을 벌었고 뭐 시행자 내지는 또 시공사가 좀 돈을 벌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또는 경매에서 지산을 이야기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지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왜 이 사람은 계속 지산을 이야기할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을 분양받는 것과 일반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네. 그런데 반값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10억에 받았는데 낙찰을 5억에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또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누구는 그걸로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누구는 또 그걸로 투자 기획을 삼고 뭐 그게 시장이죠.
지금 한 달 동안 또 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소개할 매물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다녀온 마포구하고 남양주시 그리고 김포시의 물건 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은 마포구에서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포구 하면 서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입지, 뭐 이를테면 교통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물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대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3 타경 57448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대지가 약 100평, 대지만 경매로 나왔고 현재 지상에 LG전자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38억 원인데요. 두 번 유찰된 최저가가 약 88억 원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2호선과 공항철도 라인 그리고 경의중앙선 트리플 역세권에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건은 나중에 사놨다가 추후에 사옥을 지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땅을 사서 나중에 뭘 할까, 어떤 건물을 지을까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한번 임장을 가보시고 임장 가보시면 입지가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저 바로 지하철역 바로 옆입니까? 맞습니다. 도보 1분. 도보 1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0초 거리. 뛰어서가 아니고 도보로. 네, 그 도보로 걸어서 도보로 30초의 거리. 예. 또 그래서- 몇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남양주시의 물건입니다. 제가 이제 남양주시 다산동을 다녀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양주 다산동을 다녀온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연장 개통된 8호선 연장선이 예.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좀 그 효과가 궁금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효과는 또 상당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하나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이 아파트는 남양주 지원의 2024 타경 76027 사건인데 다산동의 다산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25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평형의 아파트고요. 1186세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중요한 것은 신축이냐 여부가 중요한데 2018년산인 거니까 신축이고 23층 중에 12층. 8호선 다산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아파트로서 갖춰야 될 사박자를 딱 갖췄습니다. 역세권, 신축, 대단지, 브랜드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주변에 상권도 좋고 녹지 비율, 교육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감정가가 약 8억 2천만 원인데요. 지금 호가는 9억 원. 다만 이번이 이제 신건이기 때문에 매각기일이 2월 4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 유찰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한번 소개를 교수님 합니다. 저기가 거의 다산 신도시급 아닙니까? 다산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죠. 네, 맞습니다. 저기 그러면 다산 정약용 그 유적지하고 가깝나요, 저기가? 차로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실태가 어떤가요, 저기 지금 상가 쪽은? 일단 저희가 이제 저기 지금 다산역에서 내려봤는데 실제로 8호선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 애매했었어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별내역을 가야 되느냐, 네. 밑에 도농역을 가야 되느냐, 상당히 좀 애매했었는데 8호선이 딱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상권도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일단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오피스 수요도 많아서 임대 수요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공실도 많이 줄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잠실에 만약에 네. 이를테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럼 아침에 차도 막히고 이를테면 거의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뭐 한 20분 안에 그냥 잠실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렇구나. 다만 이게 아쉬운 것은 6량짜리입니다. 6량. 전철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6량이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그 김포 도시철도 2량보다는 낫다라고 하지만 이게 6량인데 또 사람들이 많다면 8량, 10량으로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9호선은 그게 가능한데 이건 딱 6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또 아쉽다. 역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제 출근하신 분들은 또 죽음의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게 또 미어 터지나 미어 보죠? 터집니다. 그래서 오. 그런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다산 쪽으로 이사 간 친구가 있는데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만족도는 왜냐하면 이제 높아요? 강남하고 접근성도 좋고 네.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주거 환경은 훨씬 좋아지고 이제 강남에 살기에는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또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 가보면 상당히 쾌적하고 예.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지식산업센터도 좀 말씀 주신 거면 거기도 그쪽 관련 매물을 좀 보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물건은 요 지식산업센터, 예. 이름을 줄여서 지산이 있는데 네. 별내에 있는 지산입니다. 요 사건은 남양주 지원 별내동에 있는 동강 비즈타워 별내 3층에 위치한 지산인데요. 역시 이제 이런 지산도 교통이 중요한데 일단 여기가 8호선과 그다음에 경춘선 W역세권 별내역에서 도보로는 한 15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GTX-B 별내 역사가 생기는 곳 근처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지산들은 또 아무래도 이제 차를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별내 IC가 바로 있어서 또 이를테면 고속도로 네, 예.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지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한 42평 정도 되는 건데 감정가가 7억 2,300만 원이었고요. 2020년산인 거니까 이제 5년 차 신축 아주 좋고요.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3억 5천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49%. 그래서 요번에 최저가 근처에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개별 매각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잘은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채권자가 예. 채무자한테 이를테면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 남양주 지원 관할에 이를테면 10개, 11개의 물건이 있어서 한 방에 묶어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매각을 할 때 따로따로 매각을 합니다. 이걸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은 11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수, 그러니까 310호를 낙찰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1번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을 할 때 예.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3명 중에 1등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개별 매각 사건인데 물건 번호 3번을 쓰셔야 되는데 3번을 안 쓰시고 사건 번호만 썼기 때문에 아이고. 특정이 안 돼가지고. 어허.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할 때 개별 매각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령 감정가는 사실 거의 분양가거든요. 그럼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 가격 대비로는 이를테면 임대 수익률이 한 3.5%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반값에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7%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가장 비싼 매물 나왔다면서요? 가장 비싼 매물.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서울 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관여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한 830억 원짜리 청담동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백신 제3빌딩이라고 하는 물건이 하나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물건이 그 수인분당선과 9호선 선정능력 W역세권 도보 20초 거리니까 초역세권의 거리인 것이고요. 토지가 319평, 그다음에 건물의 연면적이 1,570평이고 지하 3층에 지상 8층, 2005년산인데 이런 물건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네. 여기 현재 이제 감정가가 769억 원입니다. 2월 6일 날 첫 신건을 하는데요. 예. 과연 신건에 낙찰될 거냐 아니면 한번 유찰되고 될 거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